지난 2011년 대기업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완제품 공급 계약을 맺은 고 모 씨. 공급한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저작권에 등록해 지금까지 업데이트해온 고 씨의 평생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미들웨어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쯤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가 자신의 미들웨어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들웨어까지 같이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들웨어는 자신의 작품을 베낀 물건이었습니다. 미들웨어라는 건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쪽은 전혀 변형을 안 하고 바꾼다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완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네? 라고 이제 그때 딱 감이 온 거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코오롱베니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미들웨어와 고씨 프로그램을 비교했더니 90% 이상 베껴서 만든 기능이 230개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씨는 증거를 모아 고소했고 결국 코오롱베니트는 2017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재판에서 고씨가 프로그램 일부 코드를 직접 줬다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라라는 문구를 뺀 이메일을 소스 코드를 줬다는 증거라면서 제출했다가 재판부에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허탈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책임자와 프로그램을 복제한 외부 업체 직원에는 벌금 1,00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고쳐 쓴 건 잘못인데 프로그램을 갖다 놓은 건 고 씨이기 때문에 탈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 프로그램 환경 위에서 작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코오롱베니트 사무실에서 직접 개발을 도왔는데 그때 갖다 둔 소스 코드를 줬다고 본 겁니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사기 사건이라든가 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다 죽이는 이런 산업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걸 못 막아줬다는 이 사법 자체가 저는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코오롱베니트가 특별히 낮은 형량을 받은 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한국 재판부 양형 기준 자체가 워낙 약하다는 겁니다.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다. 코오롱베니트는 고 씨에게 배상금 2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민사소송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복제권 침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메일의 문장은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는 완제품 업체는 물론 모든 도급업체 수입까지 금지할 수 있는 중대 혐의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